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한 해외 입국자는 격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타국에서 오랜 기간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한 방안이라며 직계가족 방문이 아닌 관광이나 다른 목적 등은 격리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는 7월 1일 신청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때부터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한 주 토론토 종영사관은 격리 면제 발급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 격리 면제 신청을 공간 방문이 아닌 원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사관 측은 다음 주 격리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지한다며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도입 초기에는 신청 이후 발급까지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영사관 측은 예상했습니다.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격리 면제 신청서와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제외 공간에 제출하고 면제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격리 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한 달 안에 입국해야 유효합니다. 이번 격리 면제와 관련해 동포사회에서는 형제 자매를 제외했다며 반쪽짜리 정책이란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만 백신 접종이 가능해 6세에서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사실상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세부 지침 없이 대강의 내용만 덜컥 발표하면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에게 2차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엔 1차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2차 접종에서 같은 백신을 맞을지 아니면 다른 백신을 맞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지침을 바꾼 겁니다. 교차 접종을 했을 때 면역 반응이 더 좋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접종자가 원할 경우 1, 2차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건 역시 허용된다며 두 차례 모두 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코로나19 감염과 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두 차례 모두 이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면역 반응이 낮을까 불안하고 2차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위원회의 이딴 지침 변경에 별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알레르기가 없는 한 아스트라제네카보단 메신저 RNA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가 권고 사항을 바꾼 건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 공급이 원활해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1,400만여 회분의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퀘벡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기로 하고 1차 접종자는 계속해서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백신을 혼합해서 맞을 경우 단일 종류의 백신 접종보다 최대 10배 강한 면역력이 생성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보건 책임자는 2단계 개방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덕포드 수상이 2단계 재개를 앞당길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데이빗 윌리엄스 보건 책임자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에 도달했지만 코로나는 여전하다며 모든 상황을 충분히 지켜본 뒤 하루나 이틀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단계 개방에 대해서도 정부와 달리 책임자는 최근 일부 지역의 확산을 우려하며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워터류의 확산을 우려하는 건데 이 지역에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며 토론토와 필 지역보다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온주에서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345명 중 85명이 워터류에서 확인됐습니다. 반면 토론토와 필 지역은 각각 50명씩, 욕 지역도 22명에 그쳤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2단계와 3단계 재개가 크게 앞당겨지긴 힘든데 하지만 이달 말 부임하는 새 책임자가 어떤 방향으로 개방해 나갈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온주 정부가 각 단계별 재개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행동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2차 접종이 가속화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등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렇다 할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베이 쇼핑몰에서 $5에 거래된 작은 그림이 영국 출신 록스타 데이빗 보이의 작품으로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51,000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만 알려진 구입자는 당시 이 사실을 전혀 몰랐으나 지난해 11월 그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예술품 경매 전문 업체에 문의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그림을 영국 전문가에게 감정한 결과 보이가 생전에 그린 인물 연작 중 하나로 판명됐습니다. 그림이 거래된 상가는 인근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주민들이 평소 쓰레기장에 버릴 물건을 곧잘 주변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로를 통해 거래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4일 마감되는 이 그림은 경매 업체의 예상보다 높은 $51,000를 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 봉쇄가 오는 7월 21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앞서 점진적으로 봉쇄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연방정부는 오늘 국경 봉쇄 해제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자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2차 접종률이 더 높아지는 다음 달 2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경은 지난해 3월 이후 필수 목적 이외의 이동을 제한해 왔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한 자국민에게 호텔 격리와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한 연방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1단계 격리 면제에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유학생과 신규 이민자, 필수 근로자가 해당될 예정입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 행각을 벌이던 요주 인물이 온타리오주 벨빌에서 붙잡혔습니다. 온주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6시 30분쯤 벨빌 외곽에 있는 주택에서 지난 7일 실종된 40세 남성의 살인 용의자로 특정된 에릭 와일드맨이 체포됐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오늘 아침까지 도주 행각을 벌인 와일드맨의 차 안에서 유사품으로 추정되는 경찰복과 경찰 장비, 무기류가 발견되자 경찰은 와일드맨을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목격하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와일드맨이 국경 이동이 제한된 매니토바주에서 언제 어떻게 온타리오주로 이동해 왔는지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초중고 학생들은 9월 신학기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어제 BC주 정부는 오는 신학기엔 그룹별 학습을 중단하고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며 방과 후 활동과 스포츠, 학생 모임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교내 마스크 착용 문제는 신학기에 앞서 결정하며 등교가 시작되고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해 아프면 등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학기까지 12세 이상 학생들의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 정부는 4천만여 달러를 투입해 개인 방역 장비 구입 등 안전한 등교와 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원주민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BC주에선 새로 120명의 환자가 나오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아 온타리오주 정부가 내일과 모레 면허가 없어도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어획 한도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일요일엔 주립공원 100여 곳을 무료로 개방하는데 인기가 많은 알곤킹과 샌드뱅크, 터키포인트 등 17개 공원은 방문 전에 주차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원을 방문할 땐 개인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온주에선 현재 야외에서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식당 페이토에선 한 테이블에 4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